지지율이 좀 높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범죄자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진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진상 씨는 지금 재판을 그래 나가서 받아라. 당신 죄가 엄해 보이지만 우리가 유치장에 가두진 않을게. 그냥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석으로 나와 있으면서 일단 조건을 안 지키고 있어요. 자, 당신은 나가서 주거 제한 정확히 지키고 몇 시 뭐 자정 이후에 나가 있으면 밤 9시 겁니다. 아마 9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외부로 멀리 지방으로 갈 때는 신고하고 가야 되고 사실은 나가면 안 되고라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이해관계자들 만나면 안 되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저희가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오늘 아침에 정진상이 보석 조건인 이 사람은 자정으로 정해줬네요. 자정전 귀가를 지난 6월 달에만, 즉 지금 7월 초잖아요. 지난달에만 2번이나 어겼다. 즉 6월 12일과 30일 두 차례 보석 조건 위반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지금 2023년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어디 외부에 가서 불가피하게 1박 이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저희 집에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고를 안 했고요. 또 작년 2024년 2월에는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고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지난해 2월 얘기고요. 또 지난해 6월에는 재판을 하고 나서 변호인하고 술집을 찾았다가 또 자정 넘어까지 있었습니다. 요거 시간만 어긴 게 아니라 작년 하순에는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대장동 재판의 증인인 어떤 술집 종업원이 있는데요. 이 식당 종업원이 있는데요. 이 식당 종업원을 또 자기 변호사가 만난 겁니다. 요것도 지금 보석 조건 위반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말입니다. 보석 조건 위반으로 과태료를 이미 유흥식당 종업원 만난 걸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한 번 더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툭 하면은 날짜를 어기고 시간도 어기고 심지어는 재판 관련인까지 만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계속 과태료만 물게 할 것인가. 제가 이거를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유력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진상 씨가 지난 대선 기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마치 면접 보듯이. 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누군가가 만나자. 그 사람은 정진상은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저를 왜 만나자고 했냐라고 했더니 정진상 씨가 너를 만나보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주장은 하여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재명 캠페인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날 왜 만나자고 했느냐, 날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정진상이 만나보라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얘기는 정진상이 이 재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이재명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을 지휘하는 중요한 브레인으로서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정상입니까? 물론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사회생활을 못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의 생업이나 이런 것들이 달렸을 경우에 저는 허락을 해준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또 보석 조건까지 어기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말 재수감 사유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정진상 씨에 대해서 가혹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흔들면 나중에는 이 시작은 정진상이라는 사람 혹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뭐 김만배 이런 식으로 몇 명의 국한이 되겠지만 이런 숫자는 저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간 인간끼리 힘 있는 자가 모든 거를 독식하고 힘 없는 사람을 때려 눕히고 이런 법들을 정말로 요거를 아니야 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각자 한 표를 선거에 저 찍는 거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없건 동일한 법으로 처벌받는 거야라는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기까지 정말 인류는 수십만 년 존재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투쟁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정말로 원천적으로 지금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정진상의 개인적 일탈 혹은 뭐 조직적 일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완전히 뒤집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말입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비리, 그다음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그다음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이 네 가지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용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자, 어쩐지 왜 그러면 이 모든 게 검찰에 의해서 조작이 된 거라면 어쩜 이렇게 검찰은 한결같이 다른 거는 조작하지 않고 그럼 왜 여기에는 민주당이 볼 때는 그러면 조국에 관한 수사는 다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잘못된 것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김용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TF를 발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이런 검찰의 고질적 병폐가 극에 달했다.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멘트는 뭐였냐 하면은 요 김병기 씨의 워딩인데요. 한국일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모든 기소가 조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완전히 파기되어야 한다. 이거를 최종 목표로 달리고 있다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를 검찰 개혁과의 정치적 거래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즉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데 검찰이 스스로 이재명 관련한 기소를 이거를 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요라고 해서 취하를 해버리면 검찰 개혁을 조금 늦춰준다는 혹은 완화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씨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본인들 스스로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자의에 의해 혁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의해 개혁을 당할 것인지의 차이다.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 할 것을 덜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거냐. 즉 이재명에 관한 한 선거법 위반들은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났고 고등법원에서 땅땅땅 두드리기만 하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고법에서 땅땅땅 지금 때릴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야.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지금 원천적인 문제를 그냥 발화점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거는 원래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고 해서 엉뚱하게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다. 선거를 뛰어본 사람이라면 선거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인지 다 알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러 외부적 조건에 의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불씨도 발로 밟고 정말 소방호수 뿌려서 완벽하게 꺼버려서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는 정말 그 얘기를 역사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풀샷으로 하나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신동훈 부장이 회사에 일이 있어서 좀 나가는데 나 떨고 있니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지금 검찰 이쪽에서 특검 이쪽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 추경호, 원희룡, 윤상현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곧 있을 민주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 것이냐. 여기가 이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일이 하루인가요?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로 가나 이건데 의심은 뭐냐면은 박찬대 씨가 의원들이 비교적 지지세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마음은 지금 정청래로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대로 가면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서 당권을 거머쥐기까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정말 권리당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당원에서 나왔는데 요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 당대표 선거에 들어가면 박찬대보다는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조금 다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부담스러워, 최민희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있다고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보 등록이 되고 나면 이 정청래 의원의 당심보다는 저 의원들의 마음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박찬대 씨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액션과 혹은 사후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건 이제 일부의 분석인데요. 이 정청래는 정치적 야심이 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완전한 당심을 안고 당대표가 되고 나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일만 하겠느냐. 결국 자기 정치할 사람이 분명해 보이고 그건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다음번 대통령을 노린다라는 얘기인데 대통령 임기 초반에 다음번에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정청래가 당심에서 앞서고 있지만 아마도 이 당심도 핸들링에서 좀 흔들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개딸 중심의 당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청래가 만든 그 당심이 아니고 이재명이 만들었던 당심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당에서 그냥 남아있을 뿐이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으로 누구를 지지할까를 보면 그래 정청래가 화력 좋게 이재명을 지지를 했었고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그래 정청래가 수박은 아닌 것 같고 열심히 잘 도울 것 같아 라는 마음일 뿐인데 그 마음에 의심 한 자락을 던지는 거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흔들 수 있다라는 의심을 누군가 심기 시작하면 요 당심도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의 이 당대표 이 선거에서 이재명의 마음, 즉 이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당분간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는 지점일 것이다.